미술관 오늘은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 뭐죠? 아니, 대전에 왔으니까 대전이 또 중심지잖아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센터를 좋아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자기애가 참 강하시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대전이 왜 중심지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국토의 중심에 있어서 중심지인가요? 맞아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과학기술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여기 대동연구단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과학의 도시에선 또 어떤 현대미술을 볼 수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첨단 과학기술의 도시답게 이곳 대전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또 현대 미술들이 아주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빨리 가보실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이번엔 뺏기지 않네? 진짜 네, 밀렸어. 나가 떨어졌네. 진짜 밀렸어.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 대전 시내를 저희가 또 걷고 있잖아요. 대전 하면 또 우리 지나왔잖아요. 유명한 빵집, 줄 서 있던데. 튀김 소보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저희는 여기로 온 거잖아요. 대전 창작센터. 근데 이름 창작센터 딱 들으면 모던한 느낌인데 건물을 딱 봤을 땐 좀 앤틱한 느낌이네요. 저도 들은 게 이게 원래 예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공간인데 지금은 여기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좀 미술관 분관 개념으로 좀 새로운 예술들 실험하듯 보여주고 있대요. 그럼 또 어떤 작품들이 안에 있는지 들어가 봐야죠. 저 감각의 고리. 감각의 고리. 감각의 이렇게 고리. 도시 한가운데. 바깥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밖은 되게 화려하고 번화한 곳이었는데 너무 고요하네요. 네, 지금 이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랑 비주얼인데 이거 진짜 모래인가요? 진짜 모래네요. 이게 밟아도 되는 거예요? 네. 직접 올라가서 밟아도 진짜요? 된다네요. 밟아도 확실하죠? 전시 제목이 감각의 고리라서 이런 약간 다양한 오감? 감각을 테마로 하는 전시인가 봐요. 이런 거 좋아요. 이제 관람객들의 발자국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되게 고운 모래다. 야, 여기서 맞죠? 액티브함을. 감각의 거리니까. 되게 이색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밖엔 도시인데 내부에 들어오니 그 고요함 속에 마치 또 약간 해변이나 사막을 걷는 것처럼 참여해 볼 수 있다. 여기 발자국대로 이제 가는 거네요. 이제 나오라는 거네요. 됐어요. 아마도 이 공간에는 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좀 경험하거나 감각을 테마로 하는 작품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시각 감각에 대한 작품 같아요. 이 작가님이 청각이 안 좋으신. 그래요? 네. 청각장애 2급을 평명을 받고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감각을 써서 특히 이제 시각적인 거를 이제 주로 해서 작품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진들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많이 봐서 약간 콜라주는 아닌데 디지털 프린트? 맞아요. 이런 기법을 포토 몽타주 아. 혹은 포토 콜라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쪽은 아무래도 포토 몽타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몽타주는 조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콜라주는 붙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네.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김영상 작가님 작품 보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이미지들, 익숙한 듯한데 다 생경한 이미지들을 조립해서 멀쩡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좀 독특한 상상의 풍경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새로운 조립에 의한 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전시들은 다 진짜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것 같아요. 특이한 게 좀 많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전시가 굉장히 특이하죠? 네. 저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라고 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와서 쭉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네. 대전 창작센터.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직접? 이곳은 대전 시립미술관 분관 중에 하나인 창작센터입니다. 특히 여기는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처럼 원도심에 위치하면서 여러 가지를 창작해보는, 실험해보는 이런 미술관의 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품들도 되게 독창적이고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대전에 있는 미술관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 미술관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매력 같은 게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전의 특징은 과학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특히 창작센터의 전시, 또 미술관의 본관의 전시도 과학과 결합된 과학예술을 주로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전을 좀 둘러볼 텐데 이곳 말고도 굉장히 색다른 예술 여행지가 대전에 있다고 들었어요. 대전에는 대전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이응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응로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이응로 미술관도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제가 이은로 선생님의 공간이 대전에 또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길이 엄청 예술예술해요.
그렇죠. 뭔가 작품 진짜 네. 많죠. 근데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소풍 가는 기분이다. 지금 여기가 실제로 우리 딱 소풍 올 때 들르는 것처럼 네. 현대미술의 대전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비유를 생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 준비한 멘트예요. 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까요? 대전역이 사실 경남에서든 전남에서든 다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실제로 대전이 이렇게 과학도시로도 유명하지만 여기 딱 오게 되면은 이쪽에 우리 가려는 이응로 미술관 있고 중앙에 대전 시립미술관 있고 옆쪽으로 대전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이 하나의 공원을 끼고 우리가 온갖 문화예술을 다 즐겨볼 수 있는 거죠. 괜찮은 비유였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럼 역시. 칙칙폭폭 한번 가볼까요? 칙칙. 언제부턴가 좀 과해지시. 아니 기분이 빨리 좋으니까. 빨리 가죠. 이쪽인가요? 칙칙. 여기가 이제 이응로 미술관인데 건물 외관도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기도 되게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대요. 딱 보면은 네. 사실 노출 콘크리트 느낌이 있어서 언뜻 안도타다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에서 되게 건축돼가지고 르코르비제라는 건축가가 있거든요. 그 건축가를 되게 존경했었던 로랑 보드행이라는 건축가가 특별하게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은 건축물이 딱 요거라서 네. 우리 예전에 양주 갔을 때 장욱진 미술관 기억나요? 네네. 그 건물은 하늘에서 봤을 때 장욱진 작가님 호랑이 작품을 좀 추상적으로 땄었잖아요. 이 작품은 그 한문 목숨 숫자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만든 이응로 작가님 작품의 이미지를 또 하늘에서 보면은 좀 따서 만든 거라서 자연 속에 좀 잘 녹아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대요. 이분 건축물이 되게 유명한 게 좀 많거든요. 뭐 낭시의 보자르 미술관이나 네. 마티스 미술관 이런 거 건축한 분이라서 2007년에 건축상도 엄청 많이 받은 곳이다 보니까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제 아름다운 예술을 담는 곳이니까 외관도 그거에 걸맞게 비슷한 분위기에. 왜 음식도 어떻게 플레이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미술관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확실히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층고도 높지 않고 약간 좀 담백한 느낌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가면 아마 궁금하다. 작가님 네. 작품에서 저 감성을 느낄 거예요. 이응로 선생님은 사실 너무 유명하지만 좀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 근대 추상 예술을 좀 대표하는 작가를 좀 많이 소개. 추상. 네. 모함 이응로 선생님 작품은 그 특정 장르로 많이 소개되는데 문자 추상이라고 좀 많이 소개가 돼요. 네. 이건 또 뭐죠? 문자 추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주로 한문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초기 한문은 상형 문자 형태로 구성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형상들을 추상적으로 좀 해체하듯이 재해석을 해서 자세히 보면은 문자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 뭐 앵포르멜 회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시네요. 네. 용어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네.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예전에 봤던 보통 추상 같은 건 뭐 추상의 엄마, 아빠 뭐 얘기하는 칸딘스키, 몬드리안 이런 사람들과 좀 도형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특정 형상들 거의 없이 전체가 뒤섞여 있는 듯한 순수 추상을 보여주는 걸 엠포르멜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왕 있어 보이는 단어들 많이 쓴 김에 하나 더 덧붙이면 올 오버 페인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한국말로 하면 전면 균질 회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다 쏟아 붓는다라고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래야 좀 있어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면 균질화도 그냥 보면은 전체 면이 막 깊이감이나 원근법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예술 주제를 추상적으로 해석해내는 예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고암 이문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색은 한국화를 전공하고 일본에 가서 서양적 예술을 배운 이후에 또 프랑스까지 넘어가서 프랑스에서 크게 인정받으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가로도 소개가 되는 분이라서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한국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지금 프랑스에 묻혀 계세요. 한국으로 돌아오질 못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 뭔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뭘 교도소에서라는 사인을 쓰셨네요. 유심히 잘 보셨군요. 네. 아까 제가 언뜻 한국에 못 돌아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오해였다고 지금은 다 알려져 있는데 파리에서 유학생활 하실 때 잃어버린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북한 대사관에 가서 몇 번 그걸 확인차 방문하셨었던 거죠. 당시 때에는 또 간첩이라고 좀 오해를 받게 돼서 투옥 생활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하신 교도소에서란 작품은 재료를 보면 먹이나 뭐 물감을 이용한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간장밖에 없어서 간장으로 그리신 거예요. 어머, 진짜네. 종이에 먹간장이네. 그쵸. 재료가 되게 독특해지는 거죠. 그만큼 예술혼을 불태우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더 특이한 게 먹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오묘하게 섞인 것도 좀 이미지가 독특하잖아요. 네. 근데 뒤쪽에는 밥알을 이용한 작품이 또 있어요. 얼마나 진짜 예술을 하고 싶으셨으면은 이게 밥알로 만든 거라고요? 그쵸. 언뜻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오던 브론즈 조각이나 나무 조각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재료가 없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투옥 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밥알 같은 거 이용해서 장기판이나 체스 말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을 발견했대요. 그걸 보고 난 이곳에서 밥풀을 이용해서 예술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본인이 남긴 밥풀이나 부탁해서 뭐 버려지는 밥풀 같은 거 좀 달라고 해서 그걸 모아서 조형 작품도 만든 거죠. 이것도 되게 좀 추상적이죠. 네, 문자추상의 그 혼이 아직 남아 있는 그렇죠. 조각이네요. 이게 밥풀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겹쳐지다 보니까 결국 국내에서 네. 입국을 거부당하게 돼서 한국의 추상적인 대가인데 사후에 더 큰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선생님 인생을 생각하고 좀 작품을 보고 작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번 좀 봐야겠어요. 문자추상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근데 추상하고 구상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오늘 좋은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딱 보고 있으면은 뭐 그린지 아까 아시겠냐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고 네.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응로 작가님, 이응로 선생님이
문자를 이용한 추상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문자를 유추해내려고 하지만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장르로 딱 구분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됐든 존재하면은 그건 구상화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이미지들로 조합이 되어 있으면은 그건 추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려졌는데도 추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그 제주도 갔을 때 그 김창렬 화백 작품은 알아볼 수 있게 글씨가 써져 있고 물방울 같은 게 들어가 있었지만 추상화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상황 같은 걸 묘사했다기보다는 좀 더 약간 상상하고 사색하는 개념이 훨씬 큰 작품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작품이다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그냥 시각 결과물로 딱 나눌 거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냐, 알아볼 수 없냐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 구분은 좀 쉬워지는 거죠.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후기 완전 어찌 보면 황금기에 접어드셔서는 이렇게 집약된 형태의 군상이란 시리즈로 되게 유명한 게 또 이응로 선생님이기도 해요. 이건 문자인가요? 아닌데.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사람 형상인 거죠. 사람 형상을 집약시켜서 약간 우리 시대의 모습을 표현하는 계열의 작품으로 많이 소개돼요. 봤을 때 뭘 표현한 것 같이 보이세요? 저요? 춤추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마티스의 춤이라는 네.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 가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긴 했었지만 80년대 그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해 들으시게 된 거죠. 자, 마치 피카소가 파리에 있었지만 스페인 게르니카 폭격을 듣고 이걸 예술가로서 망각하면 안 된다 하고 작품으로 제작한 것처럼 이응로 선생님은 파리에 계셨지만 그 한국의 민주화 항쟁의 모습을 예술로 표현하겠다고 제작된 시리즈 중 하나가 군상 시리즈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거리에 모여있는 사실 시민들, 군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다르게 보여요. 네, 오늘은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의 중심지, 과학예술의 도시 대전을 여행해봤습니다. 오늘 20세기의 한국 추상의 거장인 이응로 선생님의 작품부터 대자연 창작센터의 이 오감을 자극하는 초감각적인 예술까지 다채롭게 즐겨본 예술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먼 과거부터 미래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예술 여행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떠나요.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